제가 좋은 제품 가끔 소개해드리는데요. 특히 애국기업 소개합니다. 경남제약에서 초임계 RTG 오메가3 루테인 프로맥스 나왔는데요. 한 알로 4가지 효과 봅니다. 눈 건강, 혈행 개선, 뼈 건강, 항산화. 한 알로 끝납니다. 파격 할인합니다. 전화하십시오. 좋습니다. 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허민 기자죠. 나일보에 칼럼을 싣는데요. 허민 기자, 제가 한두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전임 기자이면서 행정학 박사인데, 허민의 정치 카페에서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요. 이재명 총선 깃발론 굳힌 친명, 공천학살 땐 분당론 불붙을 수도. 이렇게. 근데 부제목 보니까요.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에 주도권 확대하고 있다. 오염수 처리로 반일, 반윤 정서 자극해서 여당 플러스 알파 의석 목표. 질서 있는 퇴진론은 폐기 수순. 법 리스크 재현, 비명 집단 반발, 여공천 혁신 등 변수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명그룹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와 민생 이슈를 집중 제기하면서 이재명 깃발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생각을 사실상 굳혔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질서 있는 퇴진론과 비상대책위 설치 아이디어는 폐기 수순으로 들어갔다. 총선 목표는 원내 제1당, 즉 여당 플러스 알파 의석 확보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되살아나고 계파 갈등이 수습되지 않는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친명 지도부가 분당을 각오한 공천 학살을 단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방탄의 저주 끊기.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월 19일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전격 선언했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지난 2월 2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체포동의안을 거당적으로 부결시킨 데서 완전히 뒤바뀐 입장 천명이다. 이 대표가 대선 직후 안팎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 검수완박, 국회 입성, 당권 장악, 체포동의안 부결 등 일련의 방탄 행보를 해온 가장 큰 이슈는 형사사법 처리에 대한 공포심 때문이었다. 그러나 방탄의 저주는 정부 여당의 온갖 악재에도 민주당 지지율을 고작 30% 안팎에 머물게 하는 극심한 정치 현상을 만들어냈다.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이 같은 지긋지긋한 방탄의 저주를 끌어내지 않고서는 내년 총선도 2027년 대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타 속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함으로써 저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또 이를 통해 당내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총선에 대비해 이재명식 혁신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점을 확인하려는 생각도 엿보인다. 재판 과정에서 더 이상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 또한 특권 포기를 이끌어내는 요인이 됐다. 친명그룹의 초선 A 의원은 법조위 출신인 이 대표가 검찰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유죄를 비켜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친낙의 비의원도 걱정할 만한 뭔가가 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특권 포기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키맨 유동규 씨의 법정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인용하며 엉터리 증거라고 평가하는 등 무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총선 이슈와 전략.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확실히 이 대표의 정치적 공간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이재명 깃발로 총선을 치르자는 공감대가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A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내년 총선까지 절대 내려오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비명인 B 의원도 내년 22대 총선 지휘는 이재명 대표가 다는 게 당연하다면서 이재명 체제로 압승할 것이라고까지 언급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비명은 물론 친명 일각에서도 제기돼 온 질서 있는 퇴진론은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당 과도 체제의 소프트 랜딩을 위한 질서 있는 퇴진론을 처음 주장했던 친명 핵심 C 의원의 생각에도 변화가 생겼다. C 의원은 재판 과정을 통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여론도 잦아들었다면서 질서 있는 퇴진론이 번복돼야 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체제 유지 결론은 당내 역학구도의 산물이기도 하다. 총선을 이끌 지도자로 당내에서 이 대표를 대신한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친낙의 중심인 이낙연 전 대표가 1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해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세력과 명분과 타이밍을 온전히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재명 총선 깃발로는 야당 내 대한부재론과 결합해 있는 셈이다. 이 대표의 연임 도전설도 이런 맥락에서 흘러나온다. 민주당은 민생과 오염 처리수 양대 이슈를 총선까지 끌고 갈 생각이다. 특히 반일 감정과 반윤석열 정서를 극대화할 사안으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만한 이슈가 없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이동관 임명 강행 시 방송 장악 파문, 최저임금 인상 억제 등과 함께 내년 총선까지 계속 쟁점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판세 분석과 변수, 국민의힘 전통적으로 우세한 TK 25석과 PK 40석 등 영남 지역 의석수는 65석으로 민주당 표밭인 호남 지역 28석의 2배 이상이다. 현재의 고만고만한 양대 정당 지지율 상황에서 강원 8석, 제주 3석, 충청 28석과 비례대표 47석을 엇비슷하게 나눠 갖는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은 수도권 121석에서 국민의힘보다 40석가량 더 가져와야 제1당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수도권에서 80석 가까이 확보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여야 수도권 의원 의석수는 민주당이 103석, 국민의힘이 16석이다. 친명중진 D 의원은 수도권 의원들이 걱정하는 소리를 내고 있지만 내심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며 현재 수도권 우세를 잘 지켜내면 무조건 남는 장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 의원은 이재명 체제로 치를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 획득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때 힘을 얻었던 비대위 구성안도 점차 묻혀간다. 물론 변수는 있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죽은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언제든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비명 중진 이 의원은 총선 전 대북 송금 문제 등과 관련한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문제가 한두 번 더 당을 뒤흔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계파 갈등 역시 고질적이고 폭발적인 변수다. 비명그룹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 대표의 올해 내 퇴진 목소리가 많다. 비명 초선 F 의원은 이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간다면 분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이 전략적 허용, 자객 공천, 거점 확보의 그림 아래 수도권의 스타 군단을 집중 배치한다면 총선은 승패를 전망하기 어려운 형국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통합과 분당 사이. 이 대표가 총선 후 대표 연임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소문은 계파 갈등의 폭발성과 민주당의 내파 가능성을 더해준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살아나고 당내 동료가 격렬해지면 친명 지도부는 비장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타계파 후보들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공천 학살의 칼을 들이댈 경우 이는 거꾸로 잠재된 분당론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민의 정치 카페에서 일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총선에 대한 그 분석을 했죠. 우선 이제 친명 체제, 이재명 체제로 굳힌 것 같다는 얘기고, 그렇게 될 때 이재명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학살할 것이다. 그러면 공천 학살당한 사람들이 분당론에 불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뭐 크게 이렇게 보네요. 뭐 그게 이제 뭐 누구나 다 보는 수겠죠. 그런데 이 허민의 정치 카페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거 제가 왜 소개해드리냐면요. 이 분석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이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거를 제가 굳이 골랐냐면요. 이게 현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게 현실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이 민주당을 사법 리스크를 물리치고 틀어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다면은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계속 우기고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윤석열 정부의 트집을 잡고 김건희 여사 고리를 물고 늘어지면 어정쩡한 국민들은 거기 속아 넘어가서 이 허민의 정치 카페에서 진단한 식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저걸 알면은 백전백승이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허민의 정치 카페에서는 이분은 이렇게 중립적인 인사는 아니에요. 약간 보수적인 인사인데 그러나 지금 총선에 관해서는 지금 상황과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안 들지만요. 그러면 자, 이런 분석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건 이제 객관적인 분석이에요. 우파에 치우치지도 않고 좌파를 위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자, 그렇다면 우파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재명이요. 보세요. 계속 이걸 저희가 얼마나 우려했습니까? 이재명이 빨리 저거 구속치지 않으면은 저렇게 우기면서 거짓말하면서 돌아치고 하면은 나중에 골치 아프게 된다고 저희가 얼마나 얘기했어요. 기억하시죠? 뽕평에서 입이 닳도록 얘기했어요. 몇 달이 뭐예요? 그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부터 얘기했어요. 이재명 빨리 쳐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후환이 될 수 있다. 지금 슬슬 후환이 다가오는 거네. 지금 이재명 돌아치는 거 보세요. 오늘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 노동자 폭염 안전 간담회 했어요. 이건 제가 11일 밤에 지금 녹화하는 건데요. 이러고 돌아다닙니다. 폭염 안전 간담회. 자기가 마치 무슨 국정을 살피는 것처럼. 범죄자인데 범죄자가 이러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또 오빠요. 집중호우에 뭐 범정부 역량 총동원에 안전 살펴야 된다. 범정부라는 건 뭐예요? 자기네들도 끼어서 안전 살피는데 우리도 협조하고 우리의 그 힘도 니네 좀 빌려라. 인정해라. 야당과 협조해서 집중호우 같이 넘어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게 나옵니다. 이재명과 이낙연 회동이 호우에 연기하니까 지지자들이 하늘이 도왔다고 그럽니다. 왜 하늘이 도왔다고 그랬을까요? 만났으면 이게 후아다리가 났을 거예요. 후아다리라는 건 잘못된 이게 서로 지지자들끼리 만나는 광장 앞에서 그 식당이든 어디 앞에서 서로 싸우고 서로 구호 외치고 이러고 이낙연의 경고가 나왔을 수도 있고 여기서 어색한 그림, 갈등의 그림이 나왔을 수 있는데 비로 연기해버렸어요. 이렇게 얄팍한 놈입니다. 여기서 제가 만평 하나 소개해드리는데 제가 차명진 만평 좋아하죠.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총을 꺼내들고요. 검은 마스크 쓰고 당대표 자리 지키기 위해서 양평 고속도로 목줄르고 한국 어민 생존권을 포승줄로 묶어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데 이재명 인질극에 온 나라가 놀아납니다. 그래서 빨리 잡아쳐넣으라고 그런 거예요. 왜 못 잡아쳐넣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나중에 역공당합니다. 지금도 역공하고 있잖아요. 왜 빨리 못 쳐넣어요? 참 답답하네. 그게 총선 전략이라니까. 진짜 답답해.